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과 그 점검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는 이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 고금리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또 이런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시부터 공정한 그 룰에 따라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금융 실물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과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 임금의 하락을 좀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 경제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 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과 그 실천에도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그 격상시키고 또 우리 디지털 데이터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다양한 항공, 우주, 바이오 이런 첨단 부분에 대한 R&D 투자 계획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투자와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공개로 쭉 해오던 이런 회의를 오늘은 언론에 공개해서 좀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거를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관들께서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이런 추진 전략들을 좀 잘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부총리께서 좀 정리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언론 보도를 잠시 보니까 제가 뭐 아주 우리 장관들을 골탕 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저도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시죠. 지금 뭐 캐나다, 호주, 또 인도네시아 그 정상들을 만날 때도 이 핵심 광물에 대한 그 공급망
대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생산한 광물을 우리가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광산 자체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적시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 광물별로 이런 산지 이런 것들을 지도로 전부 잘 준비를 해가지고 현재 거래 상황이라든가 생산 상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산업부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원전하고 방산 이게 전부 국가 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산 LNG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 유가와 이 LNG 가격의 상승 때문에 지금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확고하다는 것을 나토 정상회의 때 제가 아주 체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 APR 1400 이 노형을 책자로 들고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국가 대 국가의 거래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또 정부가 함께 나서서 이 수출을 추진하면서 이게 또 방산이라든가 또 원전의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하나의 패키지로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 또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원전하고 방산이 이렇게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고 나면은 그 원전 운영 매니지먼트 하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이런 소위 안보 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고 또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으로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참에 또 원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전이라는 게 그만큼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정부 모든 부처가 산업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외교부라든가 또는 법무부에서도 관련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제도에 대한 검토 지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및 점검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한 사회 서비스 산업부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방은 방위산업부가 돼야 되고 이렇게 모든 부처가 국토교통부도 건설산업부가 인프라 건설산업부가 돼야 하고 그래서 전부 이런 국가 전략 산업을 하여튼 지원하고 촉진시킨다고 하는 이런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이런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두 분 참석해. 초등학교, 중학교에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로 키울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도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기사에서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근데 이 문제 역시도 수업을 기존 교사를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이 소위 아이들에게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업 시간 배정도 좀 바꾸고 또 교사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 교사들 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찌됐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하고 교육부가 좀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야.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가 아주 그 다른 산업에 비해서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알고리즘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인공지능의 뛰어난 연구자들로 커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턱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이부터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층을 배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우리 과기부가 좀 중심이 되고 교육부가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교육부 차관하고 강령님 한 말씩 좀 말씀해 교육부 주시죠. 차관입니다. 대통령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로 좀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그 학교에 적용할 새로운 학교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의 아주 큰 방향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이제 배우는 교과서부터 디지털 교과서로 좀 전환을 하고, 또 정보 교육뿐만 아니라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심지어 음악까지 가르치는 교수 학습 방법에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이런 기술들을 접목시켜가지고 방식을 바꾸어주면 노출도가 늘어나고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정보 교육 시간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고등학교는 아예 교과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은 학생들이 책가방 안 들고 다니는 건가요?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데요. 태블릿 학교에 하나 책상에 하나 딱 올려주면은 이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요새는 수학, 뭐 물리, 뭐 화학 이런 게 다 디지털 수학, 디지털 물리학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이에다가 연필 들고 이렇게 문제 푸는 형식이 아니고 전부 이게 그다음에 실험 같은 것도 이런 디지털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험을 대체해 나가고 한다니까 좀 교육 과정에서 획기적인 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록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예. 아니 지금 2시간 오기로 하지 않았어요? 80. 이렇게 빨리 끝나라.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의 그 전략 산업, 전략 기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문체부 장관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관광이라는 것도 이제 와서 어디 유적 보고 뭐 풍광 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K 컨텐츠 문화와 이게 합해지지 않으면은 이제 경쟁력 있는 그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 역시도 기업 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우리가 시장을 그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그리고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면 그 시장에서의 거래와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추위와 또 이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이런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물론 시작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일해 왔습니다만은 이런 그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이 산업 이 투자에 대한 이런 투자 증진, 수출 촉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국민들과 함께 서로 시간을 갖고 또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그런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육상 대회 나가서 더 좋은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감독과 또 이런 그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모든 부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또 건설교통부는 이런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건설교통산업부로, 또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그런 이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좀 우리 그 장관들의 각 부처에서 그 준비한 이런 그 전략과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부족하면은 비공개로 더 해도 됩니다. 네. 그래 오늘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